네, 윤건영입니다. 우선 후보자께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외교부 장관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시기 동안 있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즉 외교 정책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게 장관 후보자가 하셔야 될 가장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 세 번째로는 강경화 장관, 전임 강경화 장관께서 쭉 해오셨던 중단 없는 혁신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장관 후보자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우선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한 원전 이슈가 대단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의원님께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앞서 이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UAE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도 한미 원자력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에 따라서 다 우리 동맹의 동의를 얻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게 미국의 동의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의 협약에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부 문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산업부 문건은 이 문건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5월 달에 이 문건이 작성이 되었고요. 정상회담은 4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즉 정상회담 이전에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아이디어를 제출하려고 하면 정상회담 이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USB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USB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USB에 포함될 내용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다 당시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USB를 후보자께서는 미측에다가도 전달하셨다고 사전에 언론 인터뷰를 하셨던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튼 안보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USB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착잡한 심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USB 전달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목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궁금하신 야당 의원님들이 있으면 한 분 한 분이라도 가서 설득을 차분히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USB는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발표했던 한반도 평화 지도에 대한, 평화 경제 지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더 이상 이제 우리 국력을 좀 낭비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좀 혼란을 주지 않도록 깔끔히 좀 정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2017년 5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2017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혹시 코피 작전이라고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코피 작전은 일종의 북측의 여러 가지 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이었고요.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 북미 간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때 대한민국에 있던 미국인들 철수 계획을 본국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후보자님? 사실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후보자께서는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을 맡고 계셨고요.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리아 리스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시는데 한국 경제가 수출형 경제로서 버티려면 이 코리아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이
이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코리아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가급적 우리가 이러한 위험은 좀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제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떨쳐내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외교부 장관이 되신다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평화는 경제이고 한반도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으로 되돌아 보면 북한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 그리고 미국은 신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샌드위치 같이 끼어일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차대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릴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북미 관계를 움직이고 한반도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후보자께서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셔야 될 텐데요. 외교장관 회담이라든지 또는 정상회담, 한미 간의 이러한 소통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조기에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은 미측이 이 정상이 바뀌었을 때는 한 넉 달에서 5달이 걸렸던 걸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반도 상황이 워낙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 정상회담을 조기에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힘을 좀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